잘 들리면 뭐라도 해주면 고마운데. 오케이, 잘 들린다 해주네요. 석준이, 고마워. 그래서 오늘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체육중점학교 6기 졸업생 권혁순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수시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2학년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멘토링으로 나왔습니다. 한달까 어떻다. 자, 이 PPT 목차는 이제 학교 소개,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준비했던 방법, 제가 다시 입시 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한양대교 에케라는 크게 진행되어 있고요. 그 안에 3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스포츠과학부, 무용예술학과, 실용학과가 있는데, 무용예술학과하고 실용음악과는 그냥 거의 그 학교 내에서 그냥 보는 친구들이고 같이 수업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딱히 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 거 알려드리고 이제 스포츠과학부에 대해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과학부에서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수업을 크게 8가지로 나눠봤어요. 스포츠과학개론, 그다음에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윤리,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 영양학,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윤리. 네, 근데 왜 해부학하고 생리학을 왜 배우냐 할 수 있는데 스포츠에 관련해서는 세부학하고 생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영양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실기 종목에는 지금 학교에서 송복고에서 하듯이 수영, 배구, 육상 이런 수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축구, 야구, 전공, 그 실기 금요 스포츠를 정하듯이 그 학교도 한 7가지의 일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전공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축구, 농구, 유스포츠, 골프, 태권도, 체조, 탁구 이렇게. 탁구는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생긴 거여가지고 되게 많은 학생들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게 전공 결정할 때는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이 성적이 나올 텐데 그 성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정하게 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1순위에 성적이 높은 학생이 제일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을 결정하는데 제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포츠과학부가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전공이 있는지 이렇게 잠깐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저희 학교 에리카 간단한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501번 같은 곳이 501번 적혀 있는 게 기숙사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대학은 여기 402번이라 써져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번에 그 분홍색 2번에 정문 아고라 적혀 있는데 정문과 기숙사 약간 중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학교가 굉장히 크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 학교가 평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탐방 가신 분들 알겠지만 언덕인 학교가 많잖아요. 근데 에리카 같은 경우는 언덕이 딱히 없고 언덕이라 해봤자 기숙사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기부를 준비했을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정말 간단히 요약을 해봤어요. 우선 저는 학생회를 3년을 했고요. 그래서 1, 2, 3학년 계속했다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580시간 좀 많은 시간 했는데 뒤에 가서 또 말하겠지만 580시간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한 30권 이상, 아니면 30권 가까이 한 것 같고요. 3.1은 제 내신 성적입니다. 졸업을 할 때, 그 다음에 학교 에리카에 들어갔을 때 3.1이라는 성적인데 이 3.1이 어떤 의미냐면 전교과를 다 합쳤을 때 3.1의 성적이었어요. 근데 에리카 같은 경우가
이게 교과 과목을 이게 뭐 국영수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에리카를 준비한다면 국영수만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여러 가지 그 많은 과목을 골고루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20회는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수상을 했을 때 한 20회에서 한 그 각 언저리 일단 수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생기부를 많이 채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중점을 둔 게 바로 진로에 관해서 많이 채웠습니다. 제 진로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 진로는 체육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에 맞춰서 많이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과 능력, 세부 능력 특기상을 채우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 교과의 내용과 이제 스포츠와 연계를 시켜서 많이 수업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뭐 수학의 공식이나 수학의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이 배우고 있거나 배울 텐데 거기에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내용을 우리나라가 그 예를 들어 어느 한 대회에서 어느 한 팀이 조별 예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공식을 세웠다 아니면 구하는 내용을 학생들 앞에 발표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교과 스포츠를 굉장히 엮어서 많이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꾸준히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은 약간 여러분한테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뭐 꾸준한 봉사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헌혈하고 마을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봉사 시간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교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과를 다 하려고 노력했어요. 교내대회는 상을 타든 안 타든 뭔가 많이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특히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도서관에서 하는 교내대회가 있는데 이 교내대회를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생기부나 이런 거 많은 도움을 받을 때 도서관에 있는 선생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많이 가서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책 내용을 그 사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이 생기부를 채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시 때로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제가 성적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좀 더 봉사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더 높은 성적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간 이게 지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아리 위너스 챌린지 동아리 너무나 좋지만 약간 도서관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 도서관에서 뭔가 많은 활동을 했으면 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교과 스포츠 내용을 제가 3학년 때 마지막에 채웠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교과 내용과 스포츠를 많이 엮었으면은 더 보기 좋은, 그다음에 더 확실한 비전이 있는 그런 생기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꾸준한 봉사활동은 계속 꾸준히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조금 피해 아닌 피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인데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거나 있나요? 제가 너무 설명이 빨랐죠? 질문이 있나요? 없으면 저희 발표는 이상 저의 이 온라인 멘토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20학번으로 올해 입학하게 된 송옥고등학교 7기 졸업생 김민혁입니다. 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한 목차 소개를 하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학업생활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희망했던 전공에 대해서 전공에 관한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원했고
그 지원한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오늘 이제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조언을 구성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 학업 생활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결과부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제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평균 내신 추이는 2.3 정도의 내신을 제가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1학년 때보다, 그리고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이렇게 성적이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제 내신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다음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내신을 어떻게 학습했고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네. 네, 저는 내신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과 그리고 본인만의 완벽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과목을 떠나서 이런 이 키포인트인 학교 수업과 본인만의 완벽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높은 학업 성취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성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원이나 과외 수업 이런 것들보다 스스로에게 맞는 학습과 그리고 이해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학교 공부를 할 때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영어 교과 학습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학습을 할 때 저희는 교재가 EBS 수능 특강을 저희 학교 교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분석하고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노트화를 하나 하였고, 두 번째로 학교 영어 수업을 한 후에 이제 그 배운 내용의 지문이나 내용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이 두 가지의 노트를 구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노트를 서로 비교하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맞는 학습을 통해서 영어 교과 학습에서 가장 높은 성취도를 얻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노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수시적으로 어디를 갈 때 이렇게 영어 지문을 계속적으로 노트시켜서 어떤 게 중요한지 계속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했던 수능 준비인데요. 저는 내신을 통해 진학하는 것이 제 입시의 주였기 때문에 저는 수능 최저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이 두 과목 합 6에서 7이나 그리고 3과목 합 9 이렇게 평균적으로 준비를 해서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까지 준비해서 입시의 다양성을 좀 더 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능 최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효과는 수시 입시를 준비할 때 저에게는 오히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의 다양성이 증진이 되면서 오로지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와 그리고 교과 전형 모두 두 가지의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좀 더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전공 비교과 활동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과정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수성은 43개 정도 수성했고 그리고 봉사활동은 420시간,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학업 연계 관련된 희망 전공 동아리를 2년 동안 했고, 그리고 위너스 챌린저라는 상설 동아리를 했었고, 그리고 스포츠 과학에 관련된 자율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는 일반 구기 종목이 아니라 유스포츠인 킴볼을 3년 동안 했었고, 이 킴볼을 학교 스포츠 클럽 참여만 한 게 아니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킴볼 대회를 운영하고 그러한 대회 운영적인 부분도 경험을 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 PPT 화면에서 학업 연계 희망 전공 자율 동아리를 2년 했다라는 걸 제가 형광펜에 쳤는데, 이 형광펜을 친 이유는 저는
학생은 학업을 바탕으로 비교과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학업 중에 저는 영어를 중심으로 이 동아리를 구성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체육교육이었고 그래서 체육교육에 관련된 전문 종사자분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 내용은 근데 이제 한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영문으로 제가 바꿔서 그거를 이제 신문화하는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비교과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활동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생기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양보다 무조건 퀄리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리고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생기부를 준비하는 게 뭐 저희가 준비했던 생기부 이런 거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생기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비교과 활동에 대한 조언이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비교과 활동보다 항상 학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활동 전에 각자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텐데 그 희망하는 대학 인재사항과 그리고 그 대학 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렇게 비교과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 체육적으로만 하지 말고 저처럼 학업 연계에 관련된 체육 동아리를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여러분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생기부 준비하실 때 이 활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활동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입시 생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지원 대학부터 말씀드리자면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했었고 그리고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그다음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그다음 네 번째로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지원했고 그리고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그리고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이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만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항상 냉정하게 준비하고 차분하게 한다면 이렇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열심히 끝까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말하고 그리고 오늘의 발표를 질문 시간 갖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목표를 낮추지 말고 노력을 높여라는데요. 이거는 제 신조인데 제가 입시 생활을 할 때 친구들을 보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이러한 계기 때문에 원래 세웠던 목표에서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좀 안타까웠는데 여러분들의 3년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자신이 기존에 세웠던 목표를 낮추지 말고 그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노력을 높여가지고 그 목표에 달성하든 못하든 그 후회가 남지 않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입시 생활 동안 결과, 목표, 성적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방향성을 설정할 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본인이 현재 자신의 과정에 대해서 충실하고 하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항상 스스로한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또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당연히 보상은 절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냥 막연하게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그런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이제 핑계보다는 방법이나 방안을 찾고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입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했던 이유는 교내에서 진행한 대회나 그리고 체육 중점반에서 진행한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입시 생활을 할 때 웬만하면 참석할 수 있는데 괜한 핑계로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나자빠지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핑계보다는 방법이나 방안을 모색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시간인데요. 질문할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 번호나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뼈 때리려고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중등학교 6기 졸업생입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스포츠학부 2학번 재학 중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성북고등학교 체육중점학교 6기 졸업생이자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20학번에 현재 재학 중인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목차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제가 했던 생활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원했던 대학 그리고 세 번째는 한양대학교 실기의 배점표 그리고 네 번째는 제 실기 기록과 시험장에서의 실기 기록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제가 준비했던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인데 1학년 때 6.8등급, 2학년 때는 7.6등급, 3학년 때 5.8등급을 맞았는데요. 저는 놀랍게도 정시가 아닌 수시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친구들과는 다르게 저는 수상도 없고요. 독서 활동도 없고요. 그리고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자 했던 시기는 바로 3학년 여름방학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성적을 가지고 지원했던 대학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로 지원을 했던 학교들인데요. 어떻게 저 성적으로 한양대학교를 지원했을까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의 비중이 100%인데 그 전에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춰야 해요.
네, 그 맞추고 나서 실기에 100%가 비중으로 들어가고 관동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대진대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학교들은 전부 실기 전형이고요. 네, 그 중에서 한양대학교를 최고로 목표로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수시에서는 대학교 다 떨어졌고요. 물론 실기를 잘 봐도 잘 본 대학도 있고 못 본 대학도 있지만 실기를 잘 본 대학교 같은 경우 전부 성적에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나서 정시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가 제일 목표로 했던 대학교는 바로 용인대학교입니다. 이제 한양대학교에 최저 점수가 들어가는 그 과목이 영어 포함 이제 아무거나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두 개의 등급이 이제 7등급 이하로 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그 영어의 점수가 68점으로 4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탐 같은 경우는 42점으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합치면 이제 8등급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최저 점수를 못 맞춰서 떨어진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도 정시에서 이제 영어와 사탐을 성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한양대학교와 같은 경우고요. 근데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도 포함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용인대학교에서 실기를 잘 봤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순천향대학교도 이제 실기를 잘 봤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영어와 사탐밖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제 국어나 다른 과목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용인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이제 국어나 다른 과목의 비중이 없거나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의 비중이나 이제 사회탐구 다른 과목 그 외의 과목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순천향대학교는 점수가 좀 많이 낮아서 떨어졌고 이제 부산 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그 과목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하나를 반영을 하고요. 이제 실기 같은 경우도 저한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실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여기서 제가 2019학년도에서 지원했던 대학들 중 합격을 한 대학교는 부산외국어대학교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다녔고요. 그리고 한 학기를 다니고 이제 2학기는 휴학을 하고 이제 한양대학교를 한 번 더 준비를 했죠. 이제 제가 재수를 했을 때 제가 지원했던 대학들인데 한양대학교는 한 번을 더 지원했고요. 용인대학교 그리고 강남대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용인대학교와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에 2020년도에 수시에 이제 처음 생겼고요. 실기 전형이. 네, 그래서 이제 용인대학교와 강남대학교까지 지원을 해서 총 3개의 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 학기를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부산에서 살도 좀 많이 찌운 상태고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7월 중순에서 말부터 공부와 운동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도 없었고 많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운동과 공부를 같이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용인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실기를 봤는데 이제 용인대학교 실기를 볼 때 몸의 그 컨디션이나 그런 상태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용인대학교는 실기를 잘 보지 못해서 떨어졌고요. 이제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굉장히 잘 봤어요. 강남대학교의 실기 배점표가 이제 제멀 3m 만점, 메디신볼 던지기 12m 만점. 이거 뭐예요? 다 보여.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 실기의 그 기준이 제멀 3m 만점, 메디신 12m 만점, 그리고 20m 왕복 달리기의 만점이 14.1초예요. 네, 근데 저는 메디신볼 던지기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2m 97cm로 이제 2감을 했고
20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14.2초로 1감을 총 3감을 했는데 실기의 그 반영 비율이 70%나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시간대에 같이 봤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보다 잘한 학생은 보지 못했고 한 150명 정도 가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붙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성적에 그게 영향이 커서 예비 한 40번대를 받고 떨어졌고요. 이제 한양대학교 하나 남았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을 보고 나서 실기까지 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과 공부를 같이 했고 그 결과 2020년도 지원한 대학 중에서 한양대학교 제가 제일 목표로 삼았던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실기 100점표인데요. 한양대학교는 아까 말했다시피 실기의 비중이 100%고 그 전에는 이제 수능의 그 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실기의 비중이 100%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실기의 수준도 높고 그만큼 다른 학생들의 운동 능력도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메디신볼 던지기는 11m를 받았고요. 근데 많이 실수를 했죠. 네, 11m 정도 던졌고 10m 왕복 달리기의 경우는 다른 학교와는 좀 달라요. 다른 학교는 출발선부터 반환점까지의 거리가 10m라고 하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출발선에서부터 반환점까지의 거리가 9m고 마지막 피니시를 들어올 때 4m 이상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가 더 안 나오고 더 쉽지 않은 종목인데 저는 8.7 정도 나왔고요. 8.7초에서 8 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25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25m 왕복 달리기를 왕복 4바퀴를 도는데 한양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종목인데 여기서는 한 38초 저는 38초대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총 11감으로 최초 합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양대학교를 많이 지원을 하려는 학생이 많을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그 실기의 감수는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한 2m 90 정도 이 사이를 뛰면 최소는 이 정도는 뛰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디신볼 던지기 같은 경우는 12m 이상을 던져줬으면 그리고 이제 10m 왕복 달리기는 8초 8 이내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25m 왕복 달리기 경우 40초 이내로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2감, 2감, 3감 해서 총 10감인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변별력이 낮은 그 종목은 제가 봤을 땐 제자리 멀리뛰기가 제일 낮은 것 같고요. 왜냐면 1감당 5cm씩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90 이상만 띄워줘도 만점과 별로 많이 차이가 없어요, 사실. 하지만 메디신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cm씩 감수가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메디신볼의 그 변별력이 가장 세다고 할 것 같고요. 10m 왕복 달리기는 거의 학생들이 비슷비슷합니다. 한 10m 7에서 한 9초 안짝으로 대부분 왔다 갔다 하고요. 25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도 이제 40초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의 수준이 점점 학생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실기 기록인데 저는 사실 제가 자신 있는 게 멀리뛰기나 달리기나 던지기나 그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종목 이외에는 거의 대학교를 지원을 하지 않았고 제가 유리한 대학교나 그런 거를 뽑아서 저는 지원을 했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3m를 뛰지 못했는데 이제 한양대학교 이제 실기 시험 당일날 제 최고 기록을 뛰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실기 보기 한 2, 3일 전에 한 다리 허벅지 그 햄스트링 쪽을 한번 다쳤었는데 살짝 거의 뛰지를 못하는 수준까지 갈 뻔했는데 이제 실기를 제가 최고로 원하던 대학이고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진통제까지 먹어가면서 그리고 음료수나 이제 컨디션 음료수나 이제 그런 것까지 복용을 하면서까지 시기를 봤습니다. 제달 뛰기는 제 최고 기록이 3m 2, 그리고 10m 왕복 달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양대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초가 더 안 나오고 저는 저의 10m 왕복 달리기 최고 기록은 한 8초 2에서 3 정도 나고요. 20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 강남대학교에서 14초 2, 대학교에서의 실기 기록이고요. 제 최고 기록은 13초 후반대로 최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25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메디신볼 던지기 같은 경우는 강남대학교에서는 거의 던지는 평소 기록과 비슷하게 나왔지만 이제 한양대학교에서는 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실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종목에 있어서 유연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했고 항상 기록을 쟀고요. 그리고 저는 20 후반 정도만 나와도 저는 굉장히 좋은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시험을 준비했던 과정인데 저는 사실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3이었어요. 고3 여름방학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그리고 영어의 그 한 문장조차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도 몰랐고 일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교과서만 사고 이제 수업은 오로지 인터넷 강의로만 들었고요. 과외나 학원 같은 그런 사교육에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집, EBS 위주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했고 기본 개념을 상당히 전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응용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응용을 하려면 일단 기본 개념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오답 노트도 꼭 활용을 했고요. 틀렸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고 절대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세 번 더 보는 그런 습관을 길렀고 저는 준비했던 과목이 영어와 사회탐구 한 과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문제집도 그렇고 두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제 책상을 보니까 한 3개월가량이 밖에 안 됐는데 한 요 정도만한 책이 쌓여 있더라고요. 두 과목 공부했는데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계속 반복해서 풀었고 한 문제도 거의 한 3-4번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시간이 적었어요. 그래서 하루 더 열심히 했고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과 후 수업이 계속 들었고 꾸준히 사실 실기를 준비할 때 운동 방과 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00% 중에서 70%는 운동 방과 후 수업으로 이제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외의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나머지 외의 것들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개인 운동이나 저는 저녁 밥을 먹고 이제 조금 소화를 시킨 다음에 무조건 조깅이나 러닝이나 산책을 한다든가 30분이라도 이렇게 계속 습관을 길렀고요. 제가 하루에 운동 시간은 적을 때는 2시간 정도 있었고요. 진짜 많을 때는 한 3-4시간에서 5시간 정도까지 하루에 운동 시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기까지 한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있었고 그 정도에서 또 몸무게까지 감량을 해야 되고 운동 능력까지 올려야 됐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거의 7-8kg의 몸무게를 뺐고요. 한 달 동안 계속 7-8kg의 몸무게를 뺐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운동 능력을 늘려가는 그런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